안녕하세요. 깨봉박사 조봉환입니다. 수학의 첫걸음을 떼는 시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죠. 이때 어른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초, 중, 고 아이들의 수학 인생이 망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흉의 한 가운데 구구단을 이루는 거. 구구단을 무작정 이으면 절대, 진짜 네버 안 돼요. 그 이유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대부분 학생이 이걸 보면 곧바로 27이 입으로 튀어나와요. 외워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러면 안 돼요. 이 식을 보면 뜻이 생각나야 해요. 3 곱하기 9는 9가 3개 있는 거예요. 3번 더해졌다는 의미니까요. 9가 3개.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의미예요. 3 곱하기 9 하면 그냥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도 사람이 쓰는 수의 크기로 몇 개인지 대답하라고 하면 9랑 비슷한 수는 10. 그래서 9가 3개면 10이 3개에서 하나씩 빼야 하잖아요. 9는 10에서 하나 모자라니까. 결국 9가 3개, 10이 3개 빼기 셋. 30 빼기 3. 30에서 3개 부족하다는 것이 27보다는 더 쉽게 느낌이 오죠. 그리고 묻는 질문에 있는 수 3을 가지고 대답했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쉽게 다가오고 바로 응용도 되고. 이제 알겠죠? 3 곱하기 9를 보면 27이 아니라 30에서 3개 빠진 직사각형. 그런데 이걸 보고도 구구단은 외우는 게 좋아. 외워야 빨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7 곱하기 99. 생각하는 힘을 가졌으면 이것은 99가 7개. 99는 100보다 하나 모자라니까 700 빼기 7. 이걸 구구단 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9는 63, 7, 9, 63 해서 더하면 693.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죠. 생각하는 힘으로 간단하게. 만에서 2개 모자라니까 35만 빼기 70. 구구단 아무리 잘 외우고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절대 못 이겨요. 핵심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우면 외운 문제 딱 하나 푸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구단을 당연시했던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구구단 안 외우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데 저절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있죠. 구구단 이미 외운 사람, 막 외우려고 하는 사람 모두 집중. 비법 공개. 자, 이걸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이것을 보고 생각나야 할 것은 12가 아니라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어떻게 떠올리냐고요? 바로 이렇게. 2가 6개 또는 6이 2개. 여기서 잠깐 혹시 눈치채셨나요? 깨구단에서는 5개씩 영역이 나눠져 있죠? 여기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9를 보면 10이 떠올라야 하는 것처럼 6을 보면 5 더하기 1이 떠올라야 해요. 왜? 손가락이 숫자를 만들어낸 기본 원리니까. 6이 2개니까 5가 2개, 낮게 2개. 5가 2개면 10이 하나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10 하나, 낮게 2개, 12.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구구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이미지를 보면 아,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자. 6이 8개. 그러니까
6 곱하기 8 또는 8 곱하기 6. 이것이 바로 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학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것의 개수를 몇 개인지 수 하나로 나타낼 수도 있죠. 10이 4개. 왜? 5가 8개니까 그거의 반. 그리고 낮게 8개. 48. 아하, 결국 이 이미지는 6 곱하기 8도 되고 48이라고도 할 수 있구나. 6, 8, 48.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냥 6 곱하기 4라는 수학 언어를 보면 직사각형 이미지가 저절로 떠오르고 수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 24. 쉽죠? 와! 9단은 10을 이용해서, 6단은 5를 이용해서 꿰뚫었죠? 이렇게 숫자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배우고 생각할 줄 알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수학이에요. 이렇게 배워야만 해요. 수학에 대한 첫인상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시작할 때 수학은 단순 암기야, 그런 첫인상이 잡히면 절대 안 돼요. 외우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수학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수학은 원래 쉽고 재밌어요. 외우지 않고 생각하면 더 재밌어요. 첫걸음 때부터 쉽고 재밌게 생각할 줄 알아야 고급 수학까지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수학 문제를 풀다가 루트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풀었는데 답이 허무하게도 0, 1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로 나오는 거. 수능에서도 많이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래 쉬웠던 문제를 굳이 어렵게 꼬아서 풀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이거.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먼저 따미가 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고 바로 이항을 떠올리죠. 마이너스 48을 이항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요. 이때 놀라운 일을 하나 하죠. 등호를 넘어갈 땐 부호를 반대로 한다. 그래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48을 더하니까 그냥 48이 됐어요. 그 다음 6이 넘어가면서 나누죠. 그리고 나서 이제 9, 9단을 외워요. 6, 2, 12, 6, 7에 42, 6, 8, 48. 아, 8이구나. 이렇게 해서 답을 내요. 여러분, 따미가 한 방법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수학을 망치는 첫 번째 방법, 요령. 요령은 수학을 망치게 하고 배움 자체를 망치게 해요. 사람의 창의력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요. 따미가 어떻게 풀었는지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항한다. 이건 말도 어렵지만 이항을 왜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등호를 넘어갈 때 부호를 반대로 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악명 높은 요령 중에 하나예요. 무작정 하는 거죠.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답 낼 일은 없어요. 구글에 치면 바로 계산해서 답을 내줘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왜? 라고 묻는 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힘. 그것이 바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예요. 다음 단계를 한번 보죠. 이번에는 6을 넘겨서 나눠요. 이때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학생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6으로. 아까 등호 넘어갈 때 부호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의미도 모르고 외워서 요령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것은 답을 내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여기저기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인 줄을 모르니까
정확히 언제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답을 틀리게 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6으로 나눠 놓고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그것은 곱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나눗셈은 곱하기를 거꾸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곱하기를 하라고 하면 그냥 곱하기를 하면 돼요. 나눴다가 다시 곱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헛수고잖아요. 자, 이제 깨봉식으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빼기는 빼라는 액션이죠. 더하라는 것의 반대. 근데 빼기는 또 하나의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알다시피 두 개의 차이. 차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6x와 48의 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equal, 은이라는 뜻이고 0, 이것은 없다, 없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두 개의 차이는 없다. 즉 6x와 48의 차이는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글자? 같다.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즉시 알아야 돼요. 두 개의 차이가 없다, 두 개가 같다. 수학이라는 것은 언어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쉽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문과라서 수학을 못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언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언어가 뛰어나다는 것은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다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못된 교육으로 수학을 어렵게 가르쳐서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억울하죠? 차이가 없다? 같다. 순수 언어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표현해요. 계속해서 같다라는 말을 쓰면 지루하니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 다음 스텝. 여기 곱하기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냥 6, 8 곱으면 48. 다 끝난 거예요. 검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누고 다시 곱하고 이런 일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수능 볼 때조차도 너무 많이 해요. 많은 학생들이. 풀다 보면은 분수도 나오고 루트도 튀어나오고 하다가 끝에 답이 허무하게도 자연수 이렇게 되잖아요. 무작정 외운 공식 요령으로 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와 핵심을 알면은 바로 답을 낼 수가 있는데도. 개봉 한방정리. 첫째, 관계로 보는 힘. 빼라는 것은 두 개 사이의 차이죠. 이것이 관계. 둘째, 수학은 언어. 차이가 없다, 같다, 같다, 차이가 없다. 이것은 방정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셋째, 즉시풀기. 쓸데없는 짓을 절대 하지 말자.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실력. 무작정 요령 넣어서 푸는 건 절대 안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하나의 예로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수능에서까지도.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인생이 편해져요.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기본!
네.